네, 시흥은 이제 성숙한 시민사회가 뿌리 깊게 형성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오래전부터 민관의 협력이 잘 이루어져 왔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이 10년 전 처음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한 6개의 시군 중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시흥을 꼽을 정도로 시흥은 민관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이 자랑입니다. 하지만 한 단계 더 수준 높은 교육 협력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시흥의 교육에 대한 관심에 비해 교육청의 교육 자치가 조금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흥의 경우에는 올해도 시흥 교육 포럼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민관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 공동체의 시각이 전향적으로 바뀌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지방 교육 자치가 실현될 수 있기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변화를 유도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시는 가운데서도 교육당국의 책임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얘기를 좀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흥 교육 현안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 바로 학교 신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학교가 필요한데 제대로 때에 맞춰서 건설이 되지 않아서 지금 학생들의 교육권이 굉장히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학교 신설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이유 무엇이라고 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의 기준이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 하나를 지으려면 땅값을 제외하고도 한 250억 이상이 투입되는데요. 교육부는 학령 인구 감소를 들어 학교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투심의를 아주 까다롭게 하고 있는데요. 수도권이라는 특성을 전혀 고려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지금 수도권의 신도시 같은 경우 학교 2개가 꼭 필요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1개만 심의를 해서 통과시키고 나머지 1개 학교는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막 개교한 학교인데도 늘어나는 학생을 감당하지 못해서 계속 증축을 하고 있고 과밀학급, 가대 학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애초에 학교를 30학급으로 지어놓고는 60학급이 넘는 학생을 수용하라고 하니 당연히 학생들의 교육권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동안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되었는데요. 특히 시흥 문정복 국회의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한 대정부 질문에서 교육부 중투 심의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께서도 학교가 필요한 곳에서는 꼭 짓겠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아직 시흥에는 학교 신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이 더 이상 교육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해서 학교 신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학교 신설 문제 말씀하신 대로 시흥뿐 아니라 수도권 신도시 곳곳에서 지금 빚어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의회에서도 반드시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흥 얘기 조금만 더 해보자면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동안 해오신 일들이요. 노후 신호등 정비라던가 건널목의 음성 안내 시스템, 또 어린이 공원 등등 주로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오신 분들이 상당히 좀 눈에 띕니다. 어떠신지요? 좀 교육행정의 소속이라서 사명감이 더 높아서 이렇게 일을 해낼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어쨌든 경기도 의원으로서 시에 부족한 예산들을 더 확보하는 것은 의원의 역할이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예산이면 다 같은 예산이지 국비, 도비, 시비 구분이 중요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선출직 의원에게는 숙명과도 같은 사업인 거죠. 즉 도의원인 제가 많은 도비를 확보해서 시흥에 가져가야만 시흥 시민을 위한 좀 더 많은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도비를 확보할 때 저는 시흥시와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흥시가 시급히 꼭 해야 하는 사업인데 시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으면 우선해서 그 사업부터 도비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왔는데요.
사실 사업이 우선순위에 의해 추진하다 보니 예산 부족으로 인해 아무리 사업의 효과성이 좋아도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발로 뛰면서 찾아내서 도비 확보하는 데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